지금 같은 강원도에서 이거 어렵다고. 좀 빨리. 국민대가 저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대 46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하나도. 그중에 35개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입학고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학내의 징계로 인한 연도별 감점 기준 및 관련 규정, 이게 개인정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 태도가 정말 고약합니다. 왜 서울대가 이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는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가 윤석열,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 독재 정권의 서울대 검찰 라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거나 헌법 61조 국회의 조사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무시하면서 서울대가 헌법과 시민 위에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오만방자함이 있거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서울대 입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명백하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자료도 주질 않아요. 민사고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입니다. 민사고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신분을 하나씩 선택하게 되어 있죠.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라고 놀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학생한테는 적폐라고 놀렸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냥 두셨다? 네.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게 분명히 해야 무슨 될 일이라는 정치적 생각입니다. 중립입니까? 그래서 그걸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네요? 예. 지금 저게 그 폭력입니까? 부분을- 아닙니까? 빨갱이, 적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거꾸로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는데요. 김대중에게 빨갱이 하면 이게 폭력 아니에요? 글쎄요. 전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더 여쭤볼 필요가 없겠네요. 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얼마나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뭐 새기겠습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새기겠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학교 폭력 때문에 낙마한 겁니까? 부모의 은폐나 무마 때문에 낙마한 것 같습니까? 본질은 학교 폭력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예? 네, 뭐 이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금 교육부가 온팡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을도 묻지 않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근절 못한 교육부가 빨리 학폭 근절 대책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어느 쪽입니까? 이번 인사 참사의 원인이. 인사 부분은 뭐 인사권자 아니 보다니까요. 책임이 어디가 있는지를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네, 뭐 저희 교육부로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학교 폭력은 좀 뿌리를 뽑겠다. 아니 그것은 결과고 네.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데 네네. 왜 갑자기 교육부가 혼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교육부 오히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위기가 기회니까요. 알겠습니다.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네. 예. 왜 이번에 정순신 아들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무겁게 저희도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한 서울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다른 있습니다. 대학에는 없는 네, 네, 감점 맞습니다. 조치를 한 거죠? 저희는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감점 조치를 하신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강제 전학 8호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광주 시민은 모든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입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의 힘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잠시 이별합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촛불을 다시 높이 든 시민사회와 굳게 손잡고 더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다.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후로 이게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갖게 됐어요. 이 가짜뉴스를 터트린 장본인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서로 동행하면서 현장의 문제도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풀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수하고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투쟁하는 야당의 실존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돈 받은 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인이고 또 돈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가 그분인 겁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정부한테 충성하지 말라니까요. 국민들한테 충성하셔야 돼요. 12구 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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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국회에서 20날째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탄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고 싸워야 합니다.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야당답게, 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5월 시민군의 후예답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겠습니다. 저희 지역 광주와 광산의 발전이라는 사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온전하게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2023년 올해도 오직 주권자 시민 여러분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천하에 오직 두려운 것은 백성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혹독한 대가는 자신보다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합니다.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은 그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늘 주권자, 시민들의 것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대가 저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대 46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하나도. 그중에 35개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입학고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학내의 징계로 인한 연도별 감점 기준 및 관련 규정, 이게 개인정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 태도가 정말 고약합니다. 왜 서울대가 이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는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가 윤석열,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 독재 정권의 서울대 검찰 라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거나 헌법 61조 국회의 조사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무시하면서 서울대가 헌법과 시민 위에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오만방자함이 있거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서울대 입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명백하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자료도 주질 않아요. 민사고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입니다. 민사고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신문을 하나씩 선택하게 돼 있죠.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라고 놀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학생한테는 적폐라고 놀렸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냥 두셨다. 네.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게 분명히 해야 무슨 될 일이라고 정치적 생각합니다. 중립입니까? 그래서 그걸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네요. 예. 지금 저게 때문에 폭력입니까 부분을- 아닙니까? 빨갱이, 적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거꾸로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걸 갖고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게. 자, 반갑습니다. 아직 시작 안 됐는데.
예, 반갑습니다. 민형배입니다. 지금요, 이 시간에는 본청에서 대정부 질의 마지막 순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속해놓은 8시 반이 돼서 이렇게 라방하러 나왔습니다. 자, 다 같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 민주당과 무소속,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농성장입니다. 무슨 농성한 줄 아시죠?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해라,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해라. 제가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특검해라, 이게 지금 여기 내세우는, 오늘로 애순하고도 이틀째, 62일째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밤샘 하는 날이기도 한데 두 분 대선배님들이 저랑 같이 오늘 밤샘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국회에서 가장 멋진 두 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원식 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우선 인사 말씀부터 간단하게 하시죠. 네, 민형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 본청 앞에서 텐트 치고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장소를 정하는 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제 이 분노가 시작되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성 시작할 때는 로텐더홀에서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한 30일 40일 넘어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국회 본청 앞 계단 위에서 하는 게 두 번째 장소고, 이게 한 90일 넘어간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회 정문 앞 도로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결합해서 싸우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거리에서 함께 투쟁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쌍특검을 주장하는 우리들이 이 국회 본청 앞 계단 위에서 62일차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국회 대문 앞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서 끝장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 더 이상 피곤하게 하면 안 되죠. 이 안에서 저희들이 끝장내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3단계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보자 그러시네요. 예. 그러려면 오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저녁에 함께 여기서 동침을 하게 될 이 학자 영자 대선배님이세요. 선배님 모십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와, 반갑습니다. 저 잘 모르시죠?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학영입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제 지역구고요. 오늘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말입니다. 선수가 저보다 3배, 4배씩 많으신 분들이세요. 제가 초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고참 선배님인데도 불구하고 젊음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 모으셔가지고 여기 하여튼 오늘은 동접이 2,000명이 목표입니다. 다 같이 끌어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오늘은 별로 많지 않으시네. 전에는 한 40-50명 있었는데 오늘은 한 10여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같이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혹시 4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4.3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명칭이? 추모도 하고 기념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거기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그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되게 좀 특이한 광경을 봤어요. 제가 보통 거기 이제 그 5.18 묘역에서 보면 거기 이제 기념식을 하거든요. 기념식 하면 마지막에 노래를 부릅니다. 5월의 노래를 부르죠. 미물지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4.3에는 아마 지금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음악을 한번 틀어보실래요? 젊은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두 분 선배님들은 잘 아시죠? 잘합니다. 잘 아시면 한번 하실까요? 4.3은 정말 우리가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승만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단독 정부 안 되고 통일 정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를 막는다고 당시에 사실은 친일파들이었고 그것이 반공이라고 하는 또 외피를 둘러쓰고 이게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다 빨갱이 주장이다. 통일하는 것은 빨갱이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한 것이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죠. 제주도 인구의 그 10%가량이 10분의 1, 예. 10분의 1 정도를 무고한 사람들 마구 죽였어요. 그 북촌에 가면 우리 아이들까지도 막 살육을 해서 아이들의 무덤도 있고 마을 전체를 도륙낸 그래서 제주도 가면 4.3 이후에 마을마다 제사 지내는 날이 같아요. 공동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거기다 제주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더 비극적인 데는 여순 사건이에요. 여순 사건. 4.3에 군대를 투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우리 동포를 향해서 총불을 향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에 저항한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순 지난번에 갔더니 여순 추모비의 뒤에 그 추모비 뒤는 그 사건의 내역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점 6개 찍어 놨더라고요. 땡. 예.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가 없는 이런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뭐 좌우익 대립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민족 세력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갈등까지 번져 있어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점 6개만 찍어놓은 여순 추모비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꽉 막히던데 그런 말할 수 없었던 국민들의 고통 이것이 제주도 4.3에서 벌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이념적 갈등 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인권을 탄압한 그런 결과를 낳는지 4.3을 통해서 다시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일을 4.3 때마다 마음을 다시 새겨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하경 선배님 네. 근래에 네.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3 5.18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순까지 새롭게 조명되는 이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마 이 젊은 분들은 이런 데 대한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슬픈 그런 우리 역사였다고 해도 잘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왜 민주화가 진행되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잠깐 말씀 좀 주시죠. 네, 그 대부분 우리들은 6.25까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6.25가 남과 북이 정말 3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가족을 잃거나 하는 거대한 그 민족끼리의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간에 서로 총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역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뭐 단일민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한반도 내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5,000년간 한 나라를 이루고 계속 그 왕조만 바꿔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 조선 왕조 500년까지 그냥 한반도에 그대로 그 후손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한 그 민족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서구화, 소위 신기술 문명이 늦게 되면서 우리가 세계화의 그 신첨단 무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활과 조총과 또 첨단 무기를 일본군과 싸움에서 져서 식민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식민지화가 돼서 그때까지도 남과 북이 분단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었죠. 또 일부는 만주로, 중국으로 뭐 이렇게 이민 가기도 했고, 또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일본이 식민지 지배 속에서 식민지 현재 말하고 있는 소위 그 위안부 또는 이 강제동원, 또 전쟁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까? 그랬어도 그때 나라가 갈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군에 지면서 그 식민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에는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38선 이남에는 소위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령군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을 강대국들이 분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때까지 유구하게 한 공동체 속에 살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지도자들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1945년부터 48년까지 지속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최근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소위 강대국들이 갈라낸 대로 나뉘어져 살아도 좋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어떻게 하든 이 미국과 소련이 물러가면 그래도 하나의 정부 밑에서 뭐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 정당이 서로 그 하나의 통치 체제에서 국가를 운영해 가자는 소위 하나의 나라를 주장하는 세력과 그냥 남쪽 반이라도 나라를 세우자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남한에만이라도 미군은 치하에서 선거를 치러서 단독 정부를 만들자 하는 세력이었고, 김구 선생 상해에서 무력 투쟁을 했던, 중국에서 무력 투쟁을 했던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소련 치하의 소위 김일성 정치 세력과도 계속 회담을 해서 한 나라로 출발을 해야 된다. 지금 반쪽만 출발하면 영구히 나라가 분단된다 해서 이 협상을 하자 하는 협상파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그 대통령이 소위 유엔 단일 정부 그 승인 하에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자 하는 총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위 일반 백성들이나 정치 세력 중에는 안 된다, 조금 늦더라도 협상을 더 해서 총선을 남북이 같이 치르자. 그런데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소위 협상과 단일 정부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 또 거기에 따랐던 수많은 그 소위 우리나라 민중들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4.3 사건의 그 단초죠. 예. 소위 총선을 치르는데 제주도에서 반대하니까 예. 제주도에 군대를 파견하자 해서 이렇게 가서 일반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과정이 4.3 사건이고, 이걸 우리가 강민정 빨리 특별 출연하셔야 돼요. 현대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여기 준비해놨어요. 아직 최근에 젊은이들 또 새로 학생들은 도망가시네. 이 부분이 뭔가 하고 의아해 하실 건데, 오늘 4.3은 그 제주도민이 남북 분단 과정에서 희생된 그런 참 처참한 슬픈 날이다, 가슴 아픈 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아주 짧은 현대사 강연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통일이냐 분단이냐의 갈림길에서 이 통일을 지향하던 민중들이
국가로부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학살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었죠. 자, 어쨌든 지금 이걸 듣고 있다가 샤넬링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를 가진 분이 이하경 의원님 최고세요 하고 응원을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님은 가운데 분은 누구세요 했는데 가운데 분은 전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우원식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저 노원이 지역구세요. 이하경 의원님은 군포시가 지역구십니다. 자, 그 밖에도 공정한 세상은 50억 무죄 가운데 우원식 의원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님이 알고 다 알려주시네요. 이제 점점 접속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향숙이 님도 우원식님이네요 하고 다들 아시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샤넬링 님이 알았다고 탁탁탁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강민정 의원이 가셔버렸네. 자, 강민정 의원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4.3 폭력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글로리 보셨죠? 글로리. 근래 그 세계 1위한 글로리. 글로리. 학폭 소재 영화 글로리에서 그 학폭을 했던 고집단들, 그거를 국가로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하하하하. 거기에 피해를 받던 학폭 피해자가 제주 도민들이었어요. 예. 그러니 그거를 제대로 밝히고 그 글로리의 피해자가 했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지금 저 서영교 최고위원님이 하세요. 지나가시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가 끝났군요. 예, 끝나서 지금 의원님들이 나오시는 길인데 끝났어. 끝나고 나오시는 길이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예, 끝났답니다. 자, 서영교 최고위원이 얼굴이 달덩어리가 됐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곳에 지금 애순 두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111분이십니다. 지금 111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무려 2달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특검 둘이, 하나는 50억 클럽 특검, 조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62.7%, 50억 클럽은 거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서영교 의원님이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다 그래서 잠깐 들르셨어요. 자, 도대체 왜 특검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농성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최고위원이시니까 잘하시죠. 라이브 하신다고 해서 아까부터 분위기 달구고 이따가 잠시 본회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300분이 돌파했습니다. 이제 동접이. 대한민국 곧 500명 될 최고의 정의로운 투사들이 계시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김건희가 안 되냐고요, 지금. 이거요? 정의당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왜 안 되는지 최고위원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무로 익히고 있는 거로 무로 다 익혔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이번 중순 안에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중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는지 지금 궁금해 하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지금 강옥래님이 네. 떡순이 영교님, 송기숙님이 특검을 실행하라. 네. 뭐 계속 나와요.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오시면 한 말씀 하고 가시라고 하네. 자, 지금 본회의 끝났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그 하수인 정부 기관, 법무부 장관 등등 해서 막으려고 하고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어서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 이 세상에 권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권력의 범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검 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여론을 더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곧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오늘 혹시 세 분 중에 정말 잘하시는군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난번 헌재 결정문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듣긴 했는데 제가 들은 것보다는 이렇게 3선 이상 이렇게 되시는 고참 선배님들이 딱 들어야 한마디로 짚어낼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말씀 좀 주실랍니까?
오원식 선배님한테 넘기라 그러는데요. 한동훈요? 예. 한동- 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죠. 한동훈 하루 종일 깐죽깐죽대다가 아, 그랬어요 오늘도. 아, 저도 보긴 봤는데. 깐족대만. 아주 그냥 아이, 습관성 반론주의자 같아요. 그냥 얘기만 하면 뭐 하여튼 뭘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한테 탁탁 얘기를 해주니까 시원하게 보였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깐죽대면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 좀 진력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훈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수를 깎아먹고 있고. 예, 아주 많이 깎아먹고 있는. 오늘도 보니까 너무나 천박하다고 할까? 그 대답하는 예. 태도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한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도저히 그런 자질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서영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한동훈. 에이, 의원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동훈이. 그러니까, 습관성 반론. 아니, 그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자기가 동문서답.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 예. 에이, 의원님, 그게 저한테 지금 하실 질문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되묻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대묻고. 제가 오늘 보고 딱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정말 예의가 없구나. 아, 장관으로서 예의가 없구나. 그리고 장관으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구나. 아. 예,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기까지 어떤 상황인가. 우리 우현식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똑똑한가? 제법, 법무부 장관이라더니 저 말이 맞나? 이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니까 이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하고 요번에 정순신 관련해서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과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맞아. 뭔 두 번째 소리인지. 특징. 예. 첫 번째는 동문서답,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탓. 그렇죠. 전 정부 전 정부 탓하면서 탓. 그때도 그런 게 많았는데 사과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기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끝나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요. 아, 저 사람 미천이 다 드러났구나. 아,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무자격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에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저 전문 용어를 쓰면 당사자 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격이 없는 없는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정치하느라고. 법무부 장관이 그럴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는 거 반, 그리고 윤석열 정부권이 됐으니 혹시 모른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헌재가 뒤집 정권이 바뀌었으니 예, 정권이 우리 바뀌었으니 정부 예. 편 들어줄 거다. 예, 예. 아, 그 법무장관 하면 안 되겠는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알고서 했을까? 두 번째, 정권이 바뀌었으니 들어줄 거다. 세 번째,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방식의 법 논리, 법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3선 의원 이상 되시는 중진 이 고참 선배님들이 한동훈 얘기를 자꾸 하면 너무 키워준다 이런 설이 있긴 하지만 그만해요. 그래도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게요. 한동훈. 급이 그렇게 많잖아요. 한동훈 같은. 네, 이번 그 건은 헌법재판소 건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심하면 돼요. 컴퓨터 꺼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거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법 잘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헌재는 검사의 기소권, 꺼져버렸어. 수사권 말고 수사권은 헌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헌재에 물어봐야 될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민주당이 그 법을 만든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은 헛다리를 짚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혹 때려다가 붙인 것이죠. 예, 자, 이 너무 그 진지한- 과정에 저 민영배 의원이 저 탈당을 아, 해가지고 제 얘기 나오면 복잡한데.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제 얘기 나오면 그 복잡해. 헌재 판결을 통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당에 복당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아, 선배님 그래서 엊그저께 복당시켜라고 페북에 포스팅 하신 네, 거 뭐 같은데. 그렇게 썼어요. 아, 그랬었구나. 빨리 끝냅시다. 빨리 그것도. 그 여러분 라이브는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이팅! 아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어디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전혀 없어서 딱 한 가지만, 한동훈의 황당함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거기 보면 한동훈 언론에다 대고도 그렇고 헌재에 가서도 그렇고 위장 탈당 같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헌재를 빌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하고 한번 결정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 탈당에 위장 탈당이란 말은 표현조차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검수한박에 이어서 위장 탈당 프레임을 가지고 재미를 보니까 이걸 계속 써먹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게 잘 안 들렸을 수 있는데 저는 금방 들리죠. 아이고 이제 거짓말까지 치는구나. 국민들 상대로 해서 이제 기만적인 그 말한 사이에 동접자가 560명으로 늘었어요. 조금 있으면 1000명 돌파할 겁니다. 자, 이 진지한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조금 전에 한국 현대사 강의를 짧게 아니, 들으셨는데 나왔다고 동접자 늘어난 건 아닙니까? 아, 서영도 최고 오셔가지고 역시 보자 그러네. 정말 농담인데요. 아, 너무 진지삼인이라서 오. 저라도 즐겁게 어디 봐, 누가 꿈깨 그렇게 써 있죠. 아니요, 맞장구를 엄청 치시는데요. 꿈깨. 야, 민영배 복당 얘기하니까 민영배 복당 시켜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자, 600명 돌파했습니다. 자, 아,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보니까 오늘 아주 아까 한국 현대사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80년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셨던 우리 현대사에서 또 아주 중요한 그 통일운동을 하셨던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시던데 네. 그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우원식 선배님이 이 이야기를 재밌게 잠깐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맥락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짧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두루마리 얘기를 하시던데. 네, 네. 음악이 두루마기. 네, 두루마기. 아, 죄송합니다. 두루마기. 마리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휴지. 두루마기. 아, 진행자 교체. 두루마기. 한 번 실수했다고 교체하면 좀 심하잖아요. 문익환 목사님은 뭐 3번까지는 봐주고. 고정.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60년, 지금 저 70년, 보고 계시는 70년대 두루마기. 예. 민주화 운동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버금가는 정도의 정말 양심적인 목사님으로 민주화 운동의 맨 앞에서 끌어왔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북 분단을 전혀 해결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북한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통일의 길을 활짝 열은 그런 분입니다. 늦봄 선생인데 호가 북한을 가면 국가보안법으로 그렇죠. 예, 예. 국가보안법. 예, 국가보안법. 그래갖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셨고, 그 어머니, 김신묵 권사님이 문익환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잠깐 귀유 나오셔갖고 다 침울한, 목사님은 구속됐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래갖고 다 침울한 분위기였는데, 목사님 잠깐 그 장례 절차를 거치는 동안만 그동안만 귀유를 나오셨어요. 나오시자마자 우리 침울한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아, 이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침울한가? 우리가 살던 만주에서는 이런 일이면
박수를 치고 놀았네 오. 하면서 젊은이들이 있는 데서 그 어르신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박수를 치고 분위기를 아주 이 기쁜 축제장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 원시원 암울한 선생님. 시기에 그런 네.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그분의 사모님인 박용길 장로님이 그 사랑의 그 바자회 친구들, 같은 거 하셨구나. 예, 사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호 여사가 회장이신 그런 바자회에 목사님의 두루마기를 내놓으셨어요. 그 팔아서 거기에 성금을 낸다고 그때 목, 입으셨던 목, 걸. 목도리, 그 두루마기 이런 걸 내놓으셨는데 마침 제 아내 신경애 씨가 거기를 가다가 이 귀한 물건을 하고 그걸 바로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문익환 목사님의 두루마기라고 그래서 제가 보물처럼 갑오같이 집에다가 보관을 잘 해놨어요. 좀약까지 넣어가지고 상하지 말라고. 득템하셨네요.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 기념관, 통일의 집을 기념관으로 만드는 작업이 요즘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 유물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 집에 목사님의 그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목사님의 상징적인 옷입니다. 모든 시위 현장, 이 설교하실 때 그 두루마기를 입고 가셨는데 이한열 열사 그 장례식 날 열사들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탄하셨던 그런 이현열 열사요 하고 그때 입었던 두루마기예요. 네. 이 두루마기가. 그래서 두루마기가. 그거를 다시 그 박물관 통일의 집에다가 기증을 해라.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증을 했고, 근데 제 소원이 그것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을 잡아가지고 통일의 집에 아까 가서 사진. 네. 기증돼 있는 두루마기를 제가 입고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와, 아주 뜻깊은 네. 뜻깊은 날이셨고요. 네, 아주. 그래갖고 거기 가서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친구가 윤동주 시인이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이 자란 친구거든요. 장준하 선생, 윤동주, 문익환 이렇게가 만주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고 그 위에 스승이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 문재린 목사님이신데 그때 그 정기를 생각해서 독립군가를 한 곡 불렀고요. 독립군가 한번 하셨어요? 그럼 독립군가도 한번 할까요? 우리의 성호는 통일 두 곡을 같이 독립군가 한번 해야 되겠네. 아니 요즘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대한의 독립군 일본에 백만 용사요. 우리를 자꾸 팔아넘길 것처럼 대놓고 있는 이 상황에 네, 진짜 그러게 이 시점에 독립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친일 구력 외교를 해서 모두 들어오시고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아주 땅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한의 독립군 백만 용사야. 아니 그러면 문익환 선생님하고 윤동주 선생님하고 다 친구들이죠. 근데 윤동주 선생님 그렇게 일찍 떠나신 네, 거네요. 한번 하게요. 세상에. 장준하 선생. 세상에 문익환 목사님 그렇게 그때 그 자, 그럼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독립군가 한번 하겠습니다. 신대한의 독립군 백만 용사여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에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새까리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와.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저 독립군가를 요새는 딱 불러야 될 때다 이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많고 요새 거리에 나가보시면 이 노래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 곡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정확하게는 미국의 조지아 행진곡이라고 하는 미국 그래요? 독립운동 하던 당시에 그 남북 그 독립군들이 싸우던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조지아 행진곡입니다. 아,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그 시대쯤에 이제 독립군에서 이 노래, 이 곡을 들여와서 가사만 붙였는데 정말 조선답지 않습니까? 저 가사가. 네. 딱 조선어의 맛도 살리고 또 그 분위기도 살리고 그래서 아니 나가지들 마세요. 재밌는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빨리 주변에 들어오세요. 500이 무너졌어요. 아이 1000으로 가서 갔어야 되는데 왜 지난번하고 이렇게 아니, 다르다요. 여러분, 진짜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 네. 지금 이런 얘기 아무 데서나 못 들어요. 시대 인물들이 나와서 그래. 아, 이 꼰대로 보이시구나, 꼰대로. 근데 생각은 젊으시다니까요. 다시 다 들어오세요. 얼른 불러 모으세요. 절반으로 줄었어, 지금. 동접자가 700을 넘어갔었는데 400대로 줄었어. 왜 지금. 그러지? 노래 불러서 그런가?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자, 62일째, 애순하고도 이틀째 되는 국회 농성장입니다. 이 농성장에서 이런 역전의 용사분들 모시고 정말 다 나가시면 우리 감옥 얘기까지 할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있어. 두 분 감옥 간 얘기부터 할 거예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날씨요, 살살살살 바람도 불고요. 그리고 또 공기도 좋아요. 여러분, 응원하러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국회도 품에 한번 안으시고, 그래서 이 힘으로 아, 한동훈도 팍 날려주십시오. 아이고, 이게 알았네. 왜 오늘 저 동접자가 안 늘어나냐 하면 다시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더 탐사가 지금 방송을 시작했다잖아요. 더 탐사가. 아이고, 매 어찌했을까 이 일을. 그래도 더 탐사는 나중에 다시 보시고 여기는 라이브니까 이쪽으로 좀 하세요. 더 탐사는 조금 있다가 녹화된 거 보셔도 되잖아요. 자, 주변에 말씀 좀 해주세요. 좋았어. 다시 500 돌파하고 있네요. 사정하네. 자, 그래야지 합니다. 자, 그러면 양념으로 제가 이거 두 분 잘- 감옥까지 아니 잘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하나 밝힐게요. 예, 예. 자, 더 탐사로 가지 마시라고. 예. 자, 더 탐사. 여러분, 아, 더 탐사가 아, 의미 있는 건 네. 아닐까요? 그러게. 자, 다시 더 탐사 보시던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오세요. 중요한 500 넘었어. 중요한 드디어 왔어. 다시 오고 있어요. 서영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이동형 TV도 라이브 하고있다. 경쟁 채널이 너무 많아 지금. 어쩐지. 아, 이거 우리가 시간을 잘못. 더 탐사 안 보고. TV 화이팅! 자, 이하경 의원님, 군포시민 격하게 지지합니다. 예. 저도 더 탐사 때문에 나갈 거 고민 좀. 아니, 안 돼요, 안 돼. 안 돼, 나가지 마시고. 안 돼. 똥똥님, 더 탐사 벌레 안 돼요. 제가 중요하게 자,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원님 일을 하나 중요한 소개한다니까요. 말씀 주십니다. 자,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데 예. 홍범도 몰라요? 홍범도? 유니칸도 모르는데 홍도문도 어떻게 알아? 아, 지난번에 왜 유해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 비행기 옆에 쫙 그런 거 말고 날고. 청산리 전투 얼마 전에 영화 아, 봉오동 전투. 그렇지. 천만 어. 찍은 영화. 아니 우리 젊은 사람을 너무 모른다고 그러지 말. 다 새날은 알아요. 내일 저녁에 이 방송 다시 해줍니다. 네. 내일 저녁에.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오세요. 성기 의원님 화이팅. 새날도 지금 방송 시작했대. 정책 내체고. 아이고. 네. 오늘 홍범도 시간 장군이 잘못 잡았네. 오시고 들어오면서 홍범도 장군이 총 들고 싸운. 고희정님이 당연히 안 돼요. 홍범도 장군. 아, 말씀하세요. 그만 좀 얘기. 나도 좀 얘기 좀. 520명으로 올라갔어 네. 다시. 예. 모시고 들어올 때 홍범도 장군이 총칼 들고 제일 서영기 의원님 너무너무 좋아요. 일본으로 싸우기 시작한 분이어서 홍범도 장군의 역사는 우리나라 독립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친일파들이 집권을 하니까 독립전쟁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예. 지난번에 모시고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약속을 한 건 뭐냐면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독립전쟁 기념공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가고 1907년부터 군대 해산되고 그때부터 총들기 싸우기 시작해서 1920년에 3.1운동 후에 잘하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TV로는 더 탐사,
한편으로는 민영배 TV. 오케이. 굿.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920년에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임시정부가 선포하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 해방 직전에는 와, 재밌다. 광복군이 와, 있었고, 재밌다. 예. 중간에 의열단이 있었고, 이렇게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친일파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독립전쟁을 제대로 밝혀내는 기념공원을 만듭시다 해서 만들기로 하고, 어디다 하냐? 용산에다 하기로 했어요. 와, 용산 대통령실이 가고 네, 있어요. 용산 안에 들어가면 일본군 막사가 남아있는 것을 독립전쟁 기념관으로 하고 그 근처를 독립전쟁 기념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들어와서 완전히 쌩까버렸어요. 저 방법도 좋아요. PC로 두 개를 동시에 켜서 보는 거. 그래가지고 민영배 TV하고 다른 거 동시에 켜서 보는 거 괜찮아요. 내가 화이팅! 예결위원장으로 이번에 독립전쟁 기념공원 용역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쌩까버렸다고요? 증액하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전쟁 기념공원이 지금 완전히 쌩까버려가지고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하고 다시 싸워야 됩니다. 제가 나서서 싸울 거예요. 싸운 것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무너뜨려가지고 새로 정부가 들어서야 되지. 네, 하여튼 거기까지 가봅시다 한번. 아이고, 기왕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항희 선배님. 아니,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전할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요즘 시내 가보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서 프랑카드를 많이 걸었거든요. 엄청 진짜 많이 반칙이야. 걸어요. 진짜 반칙이야. 근데 그 프랑카드 속에 뭐가 있냐면 후쿠시마 괴담 하지 마라, 민주당.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이라요. 했어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괴담이란 말은 가짜 그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 사기 이야기인데, 여보세요. 여보가 아니고. 우리 비서님한테 여보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여보 세어자를 뺀 겁니다. 여보, 당신들 말이야. 후쿠시마 오염수가 괴담입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이하경 선배님이 7월 달이면 그걸 방류한다는 거 아니야, 일본 정부가. 거창 촌분이죠. 이렇게 이 웃기게 후쿠시마 만들어- 오염수가 아이고, 일을 어쩌 괴담입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 7월 여름이면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131만 톤 지금 그 오염수가 지금 그 후쿠시마 그 원전 부지에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면 우리 10톤짜리 13만 대 트럭으로 실어도 날라도 나를 수 있는 그 오염수를 후쿠시마만에다가 방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민영배 TV에 초원분들은 좀 출연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그래서 좋은 내용 하는데 뭐 이건 괴담이 아니고요. 너무 즐겁게 해주시니까. 이대로 가면 그 진행을 수 못해, 없는 진행을. 축구장 몇십 개 그 드럼통이 쌓여 있는데 그 드럼통을 다 터서 후쿠시마 바다 앞에다 하면 이렇게 해류가 오른쪽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남해의 따뜻한 물이 일본해를 들어와서 다시 그게 동해로 온다 이거. 다시 저 알류산 열도 알라스카를 지나서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캘리포니아를 돌아서 다시 한반도 남쪽까지 오면 1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오염수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하는데 아무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오염수가 왜 오염수냐면은 아니 그 공동으로 검증이라도 하자겠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받아주고 있고 아직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으로 기술이 없는데 사기치고 그 있는 연구하시는 일본이. 전문가들 말이 아, 원전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지금도 녹아내리면 그대로 방치되면 수많은 오염원들이 외부로 나오니까 거기에 냉각수를 부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폭발해 버리니까 냉각수를 계속 붓는데 일주일에 소위 2,000톤, 이 10톤짜리 200대에서 400대 양이 오염수가 계속 나와요. 그걸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나올 텐데 이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걸 계속 앞으로 몇십 년을 절대 안 되는 일이란 말씀이시죠? 예?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결국은 제주도 앞바다까지 와서 동해로 흘러갈 텐데
이게 희석시킨다고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평양에 전부 확산돼서 우리가 먹고 있는 생선, 해조류, 미역, 다시마, 또 소금물까지도 완마. 오염되면 큰일 났네. 저 무안에서 나온 천일염도 언제 오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오염수를 영광 앞바다 울산에서 내보낸다고 합시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설득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일본 우리 미래 세대에 이렇게 위험한 예. 오염물질 넘겨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절대요. 물러가라. 이게 대통령의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대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일본에서는 보도를 지금 말씀하신 아무 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여기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 그런 말 한 적 아니거든. 한적 없대.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느 쪽 진실입니까? 국제적으로는 예. 올 여름에 방류한다고 그 뉴질랜드, 호주 뭐 섬나라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미 우리나라 업 다 망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수산물 업자들 부산시장, 자갈치시장, 제주도 앞바다 다 망할 텐데.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 정권이랑 매국 정권이란 말이 맞는 말이네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난 소금도 언젠가는 오염된 소금을 우리가 먹게 돼요. 아이콘이 그러면 간장, 된장, 제일 큰일이죠. 간장, 된장 예. 다 오염된 거 히말라야산 맞습니다. 암염을 사다 먹을 겁니까? 국회의원 방송 중 제일 웃긴답니다 지금. 아니 이거 사실에 웃기는 게 아니에요. 웃긴 거 아닙니다. 이. 예. 아니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 문제예요 정말. 이거 괴담이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대통령이 하는 게 가장 못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의원님. 환노위 위원이에요. 아니, 오염을 근데 다루는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예. 왜 일본 말을 믿고 자기네 말을 안 믿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안 밝히니까 못 믿는 거지. 어휴 열받아. 그리고 항의를 안 하니까 못 믿는 거지. 정말 황당한 국힘이고 아니 지금 국제적으로 곧 여름이면 확인도 되지 않는 걸러냈다고 주장하는데 오염 그 원자력 학자들도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걸러내도 이건 오염수라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수라는 저기 거예요. 혹시 이 뒤에 계신 분들이 그게 누구냐고 태평양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울산에서 고리에서 월성에서 흘러나갔다고 보십시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지요. 누구 이거 지지하시는 그대로 분이세요? 한 방치하면요. 말씀만 예. 한 말씀만. 그대로 방치하면 예. 앞으로 후쿠시마산 해산물 들어오면 이거 앞으로 우리가 수입 금지 못 합니다. 의원들도 맞습니다.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 아니 방류를 허용해 놓고 어떻게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금지합니까? 수입이 안 돼. 수입 금지 못 해요. 못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의 예. 국회의원 파견에서 내용 살펴보자고 지금 그러신 분도 있고. 뉴질랜드 왜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반대하니까. 아까 반대하니까. 뉴질랜드에서 문제 제기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자, 우리 팬 한 분이 우원식 의원님 팬 얼른 자, 오세요. 빨리 꽃다발 증정하세요. 오, 네,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박수 다른 쳐주세요. 의원님들도 예. 예. 와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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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잘한다.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오염수 원전 잘한다. 가세요. 오염수 방류 원전 환경 전문가로서 우원식 의원님의 논평을 더 잘하시지. 듣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좀 예.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그 언론에서 일면 탑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아니라 발언한 거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사실대로 말해라.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은 왜 우리 말을 안 믿고 일본 말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로만 말이에요. 떠들지 말고 공동 대응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당장 일본한테 소송 걸고 싸우고 문제 제기하고 반대한다. 사과하라고 반대한다. 메시지 내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하고 소송 걸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아이 우리 말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거죠. 우원식 의원님 황당한 인간들이다. 메가리스님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저 후쿠시마에 원전 폭발하고 서영교 싸워 이기자 화이팅. 3주기 때 거길 갔었어요.
그 보느라고. 그거는 우원식 정말 우원식 뒤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도 너무 넓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건데. 잠깐만요. 유경옥님이 네. 정확한 말씀을 하셨네. 일본을 압수수색해라. 아, 그렇지. 이 정권에 그렇지. 일본을 압수수색해라. 예, 예, 예. 아니 그 언론 유경호님 화이팅!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걸. 일본을 압수수색해라.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일본 말이 맞는지 대통령실 말이 맞는지 압수수색을 알 해야겠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회담한 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와 방법 있네. 압수수색하면 근데 되겠다. 지난번에 압수수색해야 지난번에 69시간 할 때 그 69시간 노동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69시간이 아니고 60시간 이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통령실 직원이 그건 대통령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개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잘 모르고 네, 있는. 그러게.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가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 일본 거지. 언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고, 그때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우리는 완전히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영업사원이 라든지. 나라를 팔았다. 그래야지. 그 제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바다에서 뿌려가지고 우리가 그 해산물을 먹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네. 네. 제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네. 바꿔. 거꾸로에 우리가 방출한다 오면 일본이 해군을 몰고 올 거라고요. 월성 앞바다에. 네. 우리도 후쿠시마 앞으로 당신들이 방류하면 그날 우리는 군함을 파견하겠다. 이 정도로 겁을 주고 반대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을까 말까인데 좀 무장하기 전에 완전히 딱 가가지고. 국민 설득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우리는 방구네요, 반대한다. 방류해서 안 된다. 인류를 위해서 죄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 하고 와야죠.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방구네요, 방구. 아 이런. 뭐 하여튼 최근에 IAEA 주관 아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일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막겠다. 이하경 선배님 얘기한 대로 군함을 보내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해야지,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야말로. 방구요, 방구.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서 앞으로 이런 라이브를 이 농성장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농성이 언젠가 곧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마지막 하는 건데,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얘기를 너무 안 해버렸는데 어쩔까요? 이제라도 합시다. 인자라도 해야겠죠. 아니, 이것들이 예.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슈로 올라가니까 또 요런 일본 사고를 치고 강제징용 관련한 배상을 우리 기업에게다 맡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오염수 방류로 또 막고, 그 황당한 일을 하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 후쿠시마 여기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래서 수산물을 막 집어먹으면서 방송하던 앵커가 있었대요. 아하. 아무로 세상이 떠났대.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 그쪽 나라에서.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 아 이거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막 집어먹다가 아무로 떠났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우리 이하경 의원님이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 거 저는 처음 뵀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데모하고 시위하실 때 그때 하신 거 말고는 처음 봤어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한일 문제를 못 풀어서 안 풀었겠습니까? 윤석열식으로 했으면 퍼주려고 이미 다 퍼주려고 했으면 진즉 따져버렸죠. 이전 대통령들 다 퍼줬어요. 해결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니까 후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느라고 한 거지. 못 모르는 나 이상한 속담 안 쓰고 싶네. 그냥 쓰십시오.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 멋이 뛰니까 멋이 뛴다고. 아니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멋있으니까 어? 멋있다고. 나 참말로. 아니 오염수 한번 방출하면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그 오염을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50년 60년 매주에 1000톤 2000톤씩 바다에 보낼 텐데
그 거기가- 죄악을 누가 막습니까? 거기 가서 방사능 오염기 이렇게 딱 대고 측정하면 측정이 막 올라간다 그러더라. 아니 내가 해봤어요. 아,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그 저 귀한 곤란 지역 사람이 못 들어가는 맨 끝에 가서 땅에다가 그 선량계를 딱 갖다 대니까 도쿄에 도착해서 했던 거보다는 이야기 500배 나오더라. 진짜 500배. 예, 500배. 500배. 예. 그래갖고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다. 그거를 없앤다고 뭘 했냐면 땅에 지표면 5cm를 쫙 긁어가지고 마대로 싸놨어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오염물질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그 오염수, 이하경 의원님 손이 오염- 너무 예쁘답니다. 조금 오염수로 이따 한 말씀 더 하신답니다. 그 탱크에다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 구역 안에 탱크를 쌓아놓기 우원식 의원님 시작했는데 최고. 꽉 찼어요. 그게 131만 톤이에요. 와. 10톤짜리 트럭으로 하면 13만 대분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을 5cm를 깎아낸 그 후쿠시마 주변의 땅을 다 5cm씩 깎아가지고 마대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온갖 군데에다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군대가 한 10만 군데 쌓아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그거는 이제 방광기가 몇만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류수를 저 일본이 자기네가 끌어안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원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방류를 해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다 망치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이 구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게 이 한반도로 해가지고 그 우리 저 동해로 들어오는 이 해류란 말이에요. 잠깐만. 윤석열, 김건희가 먼저 오염수를 드시라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시죠. 그러게. 그래서 우리는 특히 더 위험한 건데 이거를 저렇게 그냥 방치하듯이 남의 일 하듯이 무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소파챗은 쏘면 안 됩니다. 중독이죠, 일반. 그러니까 소파챗 쏘기 였기입니다. 그 이건 안 되는 전문가들은 이 일본한테 너네들 그렇게 인류의 죄악을 저지르지 마라. 너희들 돈이 아까워서 지금 그러는 거지. 돈 들이면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방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륙에다가 크게 호수를 하나 팔아. 맞아요. 그래갖고 시멘트로 그냥 몇십 미터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라. 눈의 오염원은 네가 지켜야지. 왜 인류의 공통 해역으로 내보내느냐. 방법이 있다. 왜 너네가 지키지 못할 것을 왜 모든 인류에게 내보내느냐. 이 나쁜 전범놈들아. 일본 놈들이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그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나쁜 놈들이 하여튼 자 그나저나 시간은 다 돼버렸고 지금 여기 민영배 TV 독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1000명은 동접해야 나갑니다. 안 그러면 방송 계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 분씩만 빨리 모셔오세요. 지금 500분 넘으니까 얼른 한 분씩 모셔오셔서 1000명만 딱 동접하면 바로 끝낼게요. 얼른 좀 모셔오세요. 자, 그 사이에 예, 오은식 의원님.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가서 아, 동접을 모으도록 하면 알아보. 자, 서영교 의원님이 모세요. 발로 뛰고 동접 모으신답니다. 자, 한 분씩만 모아주세요. 한 분씩만. 그래서 딱 1000분만 모은 다음에 경기에는 가서 50분 모아주세요. 서영교 의원님은 예, 가서 해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로 잠깐 돌아가서 아니 제가 보니까 예, 너무 서영교 내용이 의원님 좋아서 추가. 내일 녹화해서 또 보시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어. 예, 오늘은 하여튼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충분히 네. 하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 원래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인데 오늘도 나와서 또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반응이 참 가관이더만요.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다 수사했던 거 아니냐 이러더만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뭐 우원식을 특검하라. 그랬어? 우원식을 특검하라. 아, 나 장난을 겁나 무섭게 치고 가시네. 아니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자기가 자기 부인을 좋아, 그러면 했겠냐고. 우원식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특검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아, 그렇지. 우원식이 특검해라. 네. 예, 하여튼 윤석열이 당시에 검찰총장을 했고.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아주세요. 그래서 예. 검찰이 제대로 자기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가족분들 핸드폰도 켜시랍니다. 예. 1000명 채우게. 예. 그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정말 한동훈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이제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됐구나. 이제 밀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게. 오, 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고 저렇게 대통령 부인 거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한다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도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은 모르지만 대통령 가족들한테까지도 검찰이 저렇게 손 놓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지나가지고 공소시효 끝나면 공소시효 끝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겠죠, 지금.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한동훈의 속셈이 그거 아니에요? 아, 논문 표절도 수사하라고 그랬네. 논문 표절도. 논문 표절뿐 아니고 해야 될 게 많죠. 김건희 대통령이라니 누가 뽑아준 적 없는데 건희가 문제예요. 아이고. 예, 무지개님 알겠습니다. 예. 건희가 문제랍니다, 지금. 자, 1000명만 얼른 채우고 나가게요. 이제 끝나야 돼요. 지금 9시 반 돼버렸어, 우리 약속한 시간이. 자, 김건희 특검, 쌍특검, 정의당 때문에 지금 잘 안 된다, 그런 썰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하면 그것이 네. 총 몇 개월 걸리죠? 8개월? 네. 그럼 올해 11월쯤 11월 말까지 해서 끝날 수 있다. 11월 말쯤까지 패스트트랙 태우면 그때 가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예. 근데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왜 쓰냐? 지금 국민의힘하고 협상해서 상정해서 법사에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하는데, 아이, 국민의힘 어느 당입니까?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겠습니까? 법안소에 법사에 올려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뭉개고 가겠죠. 근데 뻔히 그런 노림수를 뻔히 알면서 왜 저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에 가서 논의하자고 하냐고. 그러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저도 한 말씀. 예. 지금 이게- 542명이니까요. 한 번만 주변 분들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핸드폰을 켜서라도 얼른 가족분들을 동원하시더라도 1000명만 채워주시죠. 그래야 끝나고 나가요. 얼른. 우리가 국회에서 좀 법안을 부탁합니다. 조댓9할. 예,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8개월 걸린다고 한다면 아, 그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550명 넘었어요. 예. 그건 패스트 트랙이 아니죠. 슬로우 트랙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슬로우 트랙인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방법 말고는 그 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8개월 걸리는 것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8개월 걸리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도저히 안 하기 때문에 그 방법 택하자고 하는 건데, 정의당은 무슨 소리냐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빠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의당도 안 하는 편으로 가겠다는 건지 8개월 후라도 하겠다는 건지 이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기당할 걸 뻔히 알면서 사기꾼하고 장사하자, 계약하자하고 똑같아.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 특검 하자고 하니까 검찰이 조사하는 거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뒤에 있는 해놓고서 분들한테 한 마디씩 몇 달 걸렸잖아요. 하는데. 그런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하면 정의당은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제2중대다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노회찬이 있었던 당이 국민의힘 제2중대다라고 국민들한테 불려지기를 진짜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라고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으로 슬로우 가자. 트랙이지만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려지는 그 길밖에 없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정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다. 수선화님이 정말- 정답입니다. 정말 내가 정의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사기꾼 어음 바로 다음 달에 주는 사기꾼 어음을 받을래? 18개월 후에는 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실제 기업의 어음을 받을래? 이 네. 판단이야. 자, 지금 동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자, 제가 이거는 정리를 좀 해보려합니다. 정의당이 왜 법사위에 가고 있는가?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치검찰, 그렇지 않아도 정치검사들이 판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증거인멸 시간을 주려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왜 그런가? 첫째, 국힘이 우리는 50억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다. 봐라, 정의당과 같이 법사위에서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줘버립니다. 두 번째, 법안 소위 내에서 지연책이나 안건 조정이 같은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상정만 한 채로 놔두면 확실하게 지연하고 지연시킨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국힘이 되는 그런 명분을 두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즉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 지연 책임이 있다라는 민주당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로 결국 특검 회피 기조에 국힘의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우원식 선배님이 말씀하신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힘에게 결국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당 각성하라! 제가 각성하라! 정의당 대표인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각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대표와 아주 긴 시간 동안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정미 대표가 결국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 대해서 그 패스트 트랙으로 결국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신뢰에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정의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곧 600명 요청합니다. 돌파합니다. 원식 의원님. 네. 대선배 의원님이신데 근래에 하신 일이 좀 있어요. 네네. 국회 추모제도 하시고 12구 참사 추모제도 네, 네. 하시고 버스에서 내려와 뭐 이런 운동도 하셨던데 네. 두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국회 추모제를 한 이유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 우선은 행안부가 나서서 이 수습을 시작을 하고 정부가 와, 600명 돌파. 그 문제에 대해서 추모하고 대통령이 가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가장 그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바로 국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고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마침 민영배 의원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국회에서 공식적인 이거 추모제를 이러면? 한번 합시다. 형님이 좀 나서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생명안전 포럼이 주관이 돼서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국힘이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은 국힘까지 참여해서 함께 해야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추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 수위나 또 이 정부에 대한 규탄 수위를 조금 낮추더라도 한 번이라도 국민 그 유족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공간을 국회에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민영배 의원을 대통령으로 이런 했는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안돼 이런 거. 마지막에 국힘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 하루 이동현 전날 TV에서 오셨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괜찮아요. 하겠다고 오세요. 예.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 요구 수위나 이런 하지 거는 마시고 조금 다음에 낮추고 모시고 오세요. 예. 얘기하는데 옆에서 정말 되게 떠드네. 빨리 얼른 오세요. 빨리. 얘기 좀 하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국회에서 공식적인 추모제를 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오시고 양당의 당 대표 참 역사적인 그리고 일이었어요. 원내대표도 와서 이렇게 함께
첫 번째 국가기관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추모제를 했고요. 그 추모제를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유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 많고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서 우리의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는 일이 길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기관이 함께 추모를 해줘서 마음이 한결 가볍고 예, 또 이 그나마. 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국가가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잘 큰 오셨어요. 힘을 후 느낀다. 의원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훌륭한 일 저희도 하셨어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저기 버스에서 내려와는 사실은 아니 버스에서 내려와는 지난번에 예. 여기서 잘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잤지 않습니까? 네네. 이다 동침한 사이인데 잘 때 우원식 의원님이 아무리 봐도 요새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자꾸 내부에 분열이 생길 것 같고 서로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이것도 언론에서 자꾸 이걸 또 이 왜곡시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그 제안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느낌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왜 그 제안이 온당하다 해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그 버스에서 내려와는 그 어느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나 적극적인 지지자가 있고 또 함께 동감하면서 따라가는 지지자도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하다면 막 열광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든 그 정당 그 국회의원들이나 여기 막 센 요구를 하고 또 하다 보면 과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한 일이 생기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분리가 되고 하니까 이진아님 맞습니다. 여기가 재밌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한 일, 좀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해치고 우리의 전체 대우를 흐트러뜨리는 너무 과격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자제하자 하는 것에서 그때 버스에 내려온 사건이 언제죠? 광우병 때입니까?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막 우리 당 지지자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헌법재판소 앞이었던가요? 막 광화문 집회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막 버스에 올라가서 막 폭력이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 지지자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그건 안 돼 하고 스스로 그 자정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열된 우리의 정치 우리 열광적인 지지자들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일까지 가는 것은 스스로 자정하자 하고 버스에서 내려와 하는 운동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걸 네, 어떻게 하는지 그때 말씀하세요. 제안을 딱 하시니까 중진 의원님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제 그 제안을 사선 의원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선 의원들한테 제안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선 의원들이 다 동참을 했고 네. 필요한 일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가 우리 앞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참여를 했고 그 10분의 사선 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당 전체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 당의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혀서 그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단 하나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당 안에 국회의원 중에 분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들도 버스에서 내려오게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블루스타님 제가. 화이팅! 1000명이 왔어요. 근데 화이팅! 이제 그 얘기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원래 갈등이 클 때는 어느 한쪽도 잘 안 됩니다. 개구리님, 이양희 이게 의원님 오늘 처음 이렇게 싸움도 가까이서 뵀는데 반갑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정말 당의 단결 그리고 총선 승리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재명을 사랑하고 우리 민주당의 단결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버스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나머지 당의 당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야기한 분들도 그런 얘기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것이 평화적인 우리 진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했고요. 예. 그러고 하고 나니까 우리 당직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당이 좀 평화로워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분위기. 그래서 큰일 하셨습니다. 이번 일에 해나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기 지역의 당원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활발하게 하자. 그것이 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의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이다.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소통을 당원과 많이 하자. 소통하지 않고 벽을 쌓아놓고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부 사람들이 차벽으로 쳐놓은 그 버스 위에 올라가서 폭력 시위를 조장해 가려고 하는데, 내려오라고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버스에서 내려와 소리 하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려와라 한다고 내려오겠어요? 이 함께 했던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이게 당의 대표가 내려오라고 한다고 잘 되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하라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이 총선 승리, 당의 단결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 당원들이 버스에 올라가서 너무 과도하게 소리를 내는 분들한테 내려와라, 함께 목소리를 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목소리로 우리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주는가, 이게 두 번째 성공 요건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첫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제가 문자를 하루에 10,000개씩 받았습니다. 어이구. 제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왜 야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냐, 그래갖고 약하다, 조아리지 마라, 너는 국민의당의 이 간첩이냐, 뭐 그런 얘기 아주 많이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아주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이 저한테 들어와서 문재인 지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당의 분열을 야기하려고 일부러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정말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당에서 거기에 맞게 잘 처분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문을 열고 소통하자. 두 번째는 버스에서 올라가서 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함께 큰 소리로 내려오라고 하자.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고 정말 당을 감정적으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부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가자. 이런 세 가지 처리 방안, 성공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목표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거참 두 분 선배님들이 워낙 알찬 내용 하실 말씀이 많아요. 저는 경험이 작아서 뭐 할 얘기가 짧은데, 두 분 선배님들은 경험이 많고 내공이 깊은 분들이라 하실 말씀도 많고, 이거 다 하고 있으면 채워질라다 말라다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냥 뚝 끊어보랍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까 두 분이 윤석열급으로 놀게요. 네. 한동훈급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한 말씀씩 두 분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오늘. 저는 어려서 너무나 처참한 소위 탄압의 시절을 살아가지고 70년대 70년대에 이 난민전 전사십니다. 난민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선배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실제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또 이 수사받다가 못 견디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같이 했던 분들을 보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야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오원식 의원님 엄지척.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신났다 민대장도 있는데요. 이권에 또는 자기의 명예에 취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도 죽고 밑에 사람도 죽인다. 네, 공적인 마인드가 없이 공적인 마인드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지도자는 꽝.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운명, 또 길게 봐서 넓게 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이 인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오염수로 가장 피해볼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그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나라에 함대를 끌고 와서 시위를 할 겁니다. 함대까지 끌고 가서 시위를 못할 것 같으면 말로라도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세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십시오. 기본만 좀 해주라고, 기본만. 앞서서 말로만 싸워주세요. 그러면 국회와 국민이 열심히 또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왜 그걸 못합니까?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탄압의 시대, 원중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왜 그 말 한마디 못합니까?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안 된다. 그건 인류에게 역사를 죄를 짓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왜 이 말 한마디 못하십니까? 왜 못하냐고, 그 정도는! 꼭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새겨 들으세요. 조금 전에 하신 이하경 의원님 말씀 꼭 새겨 들으세요. 저 이하경 선배님 말씀에 그냥 동감입니다. 더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공감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어깨가 으쓱했던 적이 얼마 전까지입니다.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은 딱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지나고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됐습니다. 일본이 잘못한 게 없다는데 왜 우리가 대신 배상합니까? 아니, 독도를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그렇게 쓴 책들을 교과서로 다 인정해 줬는데 고유영토가 윤석열 대통령 뭔 소린지 압니까? 영토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역사에 우리 영토가 아닌 적이 있어도 지금 내 영토면 영토다. 이렇게 그것도 우리로서는 어불성설인데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은 독도는 일본 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고 쓸 때 고유영토라고 쓰는 겁니다. 이하경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정상회담 했잖아요.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쓴 책이 교과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도 가서 아무 소리 안 했다면 정말 그거는 XX고요. 몰랐다면 무능한 그 자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가서 일본에서는 이미 했다고 당신이 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왜 일본 말을 믿고 내 말을 안 듣느냐, 안 믿느냐? 국민들이 당신 말을 얼마나 안 믿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의 땀과 피로 만드는 선진국을 지키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거기에 당신이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그것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간다거나 이 길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결국 이 앞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역사였던
그런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당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당신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살 길입니다. 충고합니다. 자, 두 분 정말 내공 깊은 의원님들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들었을 것 같아요. 꼭 우원식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야당 의원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새겨 들으십시오. 역사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역사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혹은 그 전에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한 번도 잘못 가는 지도자를 그대로 둔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잘 못 가면 반드시 역사가 심판합니다. 자, 오늘은 목표 달성을 못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무리할 때 늘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도 구호는 외쳐야죠.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꼭 말씀할 때 끼어들지 말랍니다. 끼어들면 엉켜가지고 잘 안 들린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제가 끼어들면 안 된대요. 우리가 끼어드는 거야? 당신이 끼어드는 제가 거야? 끼어들면 안 아, 된대요. 그럼 안 되지. 그 끼어드는 것 자체는 재밌어서 좋은데 잘 엉켜가지고 안 들린답니다. 잘. 아니 그러니까 엉켜갖고 말도 잘 안 돼요. 아따, 이런 고참 선배님들이 엉켜갖고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좀 거시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을 좀 들으라고 그러는데 안 하시겠대요. 열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아, 예. 군포에서 오셨죠. 군포의 지역구를 둔 아, 김미숙 경기도 의원님이십니다. 오 의원님이셨구나. 김미숙. 이 세 분은 군포 민주당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청년위원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들이 응원. 와! 군포 화이팅. 네. 김포가 아니고 군포입니다. 경기도 군포. 경기도 군포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 민영배 TV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새날 TV에서 정규 방송으로 편성해서 오늘 거를 방송을 해 주신답니다. 그때 보고라도 조댓9R 아시죠? 그래서 10만 돌파 해보자니까요. 민영배 TV. 그럼 그때부터 힘이 좀 더 생긴다니까요.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주변에 널리 해서 구독자 좀 많이 모아주십시오. 자, 구호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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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특검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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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쌍특검에 함께 나서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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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농성장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